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제 수평 방골이관 중에서도 팽대불응정 이석증이라는 거예요. 제 방법을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치료가 좀 까다롭습니다. 머리를 좌우로 빠르게 흔드는 방법도 있고, 보이시나요? 이런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번째 방법은 한쪽으로 오래오래 누워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논문상에서는 원래 정확한 방법은 12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뇌건강도우미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도 이석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제 수평 방골이관 중에서도 팽대불응정 이석증이라는 거예요.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귀 안쪽에 이제 전정기관에 생긴 문제고, 여기가 방골이관이거든요. 3개의 방골이관이 있고, 요 안쪽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석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석기관에 있는 이석이 떨어져서 이제 이석이 요 물만 있어야 되는 이제 방골이관에 이석이 들어감으로 해서 내가 고개를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돌려도 제자리에서 10바퀴, 20바퀴 돈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이석증이라는 병이죠. 지난번에 후방골이관 이석증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수평방골이관 이석증 설명해 드렸고, 최근에 전방골이관 이석증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 수평방골이관 이석증의 다른 타입이에요. 수평방골이관 이석증은 2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렇게 지금 제 모형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방골이관 안에 이석이 둥둥 떠다니는 경우예요. 이것은 비교적 치료가 쉬운 방법입니다. 2번째 형태는 이석이 저 깊숙한 곳으로, 여기가 입구이자 출구거든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요 끝에는 팽대불응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간 털처럼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생긴 부분이고, 그 팽대불응정이 움직이면서 이제 정확하게 센싱을 하게 되거든요. 머리의 움직임을. 요 끝에까지 들어가서 그 팽대불응정에 이석이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예요. 이걸 팽대불응정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2가지 이제 구분을 하려면 증상으로는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가 운동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해서는 구분을 못하고요. 이거는 이제 안진의 방향, 눈떨림의 방향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둥둥 떠다니는 방골이관 이석증의 경우에는 고개를 돌렸을 때 눈동자가 땅을 향해서 튀고요. 그 다음에 팽대불응정 이석증의 경우에는 고개를 돌렸을 때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서 튑니다.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눈동자 떨림의 방향입니다. 팽대불응정 이석증은 유난히 그 방향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좌우로 고개를 돌려서 눈떨림, 안진의 크기를 비교해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이상이 있으면 왼쪽으로 돌렸을 때 안진의 크기가 오른쪽보다 더 크고요. 왼쪽에 이석증이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방향이 더 커집니다. 특히 유용하게 우리가 진단에 이제 쓰이는 방법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돼도 이 돌의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눈떨림, 안진이 생기는데, 팽대불응정 이석증의 경우에는 고개를 숙였을 때 나타나는 눈떨림의 방향이 병변, 이상이 있는 쪽을 향해요. 고개를 숙였을 때 오른쪽으로 눈떨림이 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강하게 탁탁탁 튄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이상이 있는 거고, 고개를 숙였을 때 왼쪽으로 튄다 하면 왼쪽으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이제 저희 의사들이 병원에서 진단할 때 유용한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 중에서도 팽대불응정 이석증은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치료가 안 된다,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법을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치료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안에 털세포에 돌이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2달, 3달 이상 가는 경우에 살펴보면 팽대불응정 이석증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상이 생긴 쪽, 예를 들어 오른쪽 이상이면 오른쪽으로 빨리 누워주고 2분 후에 45도 고개를 천장 방향으로 돌려주고 또 2분 후에 일어나면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눕는 순간에 그 충격으로 이석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되는 거고, 돌리는 힘으로 역시 이석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되는 거죠. 2번째 방법은 머리를 흔들어서 이석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머리를 좌우로 열심히 흔들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런 진동 마사지기를 귀 뒤쪽에 대가지고
여기를 직접 흔들어줘서 치료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쪽으로 오래오래 누워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팽대부릉정 이석증이 있다 라고 하면 왼쪽으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냐? 12시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잘 안 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동시에 많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도 안 되면, 아니면 집에 계속 누워 계실 때는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누워 있으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일단 영상 보고 와서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른쪽 수평 방골이관 팽대부릉정 이석증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면을 본 상태로 앉아주시고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빨리 누워줄 거예요. 전면을 본 상태로 누울게요.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약 2분 정도 제자리에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정면을 본 상태로 이석이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2분 정도 가만히 계셨다가 2분이 지나면 이제 머리를 천장 방향으로 45도 돌려주게 됩니다. 자, 2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는 가능한 머리를 빨리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에서 역시 2분간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2분이 지나면 이 머리 각도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왼쪽 수평 방골이관 팽대부릉정 이석증 치료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누울 겁니다. 정면을 보고 이렇게 침대나 소파에 앉아 있다가 왼쪽 머리, 왼쪽 귀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빨리 누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준 상태에서 2분 동안 자리에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2분 후가 되면 머리를 천장 방향으로 45도 돌려줄 겁니다. 하나, 둘, 셋. 가능하면 이렇게 재빨리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위로 들어준 상태에서 역시 2분 동안 가만히 계세요.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시간이 지났다 라고 하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줄 겁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빨리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치료가 완료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구포니 방법이라고 해서 이상이 있는 쪽으로 빨리 눕고, 그리고 2분 있다가 고개를 45도 천장 방향으로 돌려주고, 또 2분 있다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왼쪽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알려드릴 수평 방골이관 팽대부릉정 이석증 치료법입니다. 팽대부릉정 이석은 팽대부릉에 이렇게 이석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이석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좌우로 빠르게 흔드는 방법도 있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보이시나요? 이런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새 전동 마사지기가 이렇게 소형 마사지기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한 몇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쓰는 소형 마사지건이고, 전원을 켜면 이런 식으로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갖다 대면 너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비스듬하게 갖다 대 줄 것입니다. 어디에 갖다 대냐 그러면 귀 뒤에 요 뒤쪽 뼈 있는 공간에 이석증이 생기는 전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요 뒤쪽 뼈 있는 곳에 대줍니다. 오른쪽에 생겼으면 오른쪽, 왼쪽에 생겼으면 왼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대면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갖다 대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귀 뒤쪽 뼈 있는 부분에 이렇게 진동 마사지기를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대주세요. 그렇게 이석을 먼저 떨어뜨린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석증 교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수평 방구리관 치료하는 바베큐법이라고 제자리에서 빙글로 도는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진동 마사지기를 잘 써가지고 이제 흔들어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좀 빨리 치료하려고 보통 처음에 진동 마사지기로 이석을 먼저 떨어뜨리는 바이브레이션 매뉴버를 먼저 하고 이제 구포니 방법이나 아니면 안진의 방향이 방구리 이석증으로 바뀌었으면 바베큐 매뉴버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으로 오래오래 누워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문제가 생긴 쪽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으면 왼쪽에 문제가 생겼으면 오른쪽으로 오래 누워 있다 보면 그 이석이 점점 가라앉고 떨어져 나와서 원 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게 이제 논문상에서는 원래 정확한 방법은 12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12시간 가만히 누워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잘 안 되긴 하는데 정 힘들면 이 방법을 쓰고, 이게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제 계실 때 이석증 치료할 때 가능하면 오른쪽에 이석증이 생기면 왼쪽에 이석증이 생기면 오른쪽으로 잘 때나 TV 볼 때 누워 있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수평 방구리관 중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형태인 팽대불응정 이석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석증이 있으면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심하지 않더라도 그 잔잔한 어지럼증 때문에,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이석증 걸려봐서 저도 잘 압니다. 그 잔잔한 어지럼증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또 반대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또 잘 치료되는 게 이석증이니까 이석증의 진단을 정확하게 근처 병원에서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게 위험한 방법들은 아니니까 한번 통해서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도 어지럼 없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